자, 안녕하세요. 5장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컨텐츠 핸들러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싹스에서는 7가지 이벤트 핸들러를 제공한다라고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 중에 컨텐츠 핸들러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 간단한 XML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이벤트 메소드들이 정의되어 있는 게 바로 컨텐츠 핸들러예요. 그래서 컨텐츠 핸들러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 제가 전 시간에 싹스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로 싹스 파서 팩토리 객체를 생성하고, 두 번째로 싹스 파서 객체를 생성하고, 세 번째로 XML 리더 객체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이벤트 핸들러를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벤트 핸들러를 XML 리더 객체에 등록한 후에 XML 문서를 파싱하면 된다 그랬죠. 자,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단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파워포인트를 보고 하는 것보다 제가 코딩을 직접 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싹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패키지를 임포트부터 해야 되겠죠. 자, javax.xml.parser 패키지는 싹스 파서를 생성하기 위한 패키지고, 그 다음에 org.xml.sax 패키지는 싹스 1.0에서 제공하고 있는 4가지 이벤트 핸들러가 정의되어 있는 패키지예요. 그래서 컨텐츠 핸들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org.xml.sax 패키지를 임포트를 시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싹스 파서 팩토리 객체를 생성해야 된다 그랬죠. 싹스 파서 팩토리 객체는 싹스 파서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팩토리 클래스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싹스 파서 팩토리 객체를 먼저 생성을 해보도록 하죠. 싹스 파서 팩토리 객체는 싹스 파서 팩토리 클래스의 뉴 인스턴스 메소드로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싹스 파서 객체를 생성해야 된다 그랬죠. 싹스 파서 객체는 싹스 파서 팩토리 객체의 뉴 싹스 파서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할 일은 XML 리더 객체를 생성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XML 리더 객체는 싹스 파서 객체의 getXML 리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XML 리더 객체가 하는 역할은 여러분들이 구현한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하고 XML 문서를 파싱하기 위한 객체가 바로 XML 리더 객체예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이 이제 컨텐츠 핸들러를 구현을 하는 일입니다. 컨텐츠 핸들러는 설명드렸다시피 XML 문서를 처리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대부분의 이벤트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는 인터페이스가 바로 컨텐츠 핸들러예요. 자, 컨텐츠 핸들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
컨텐츠 핸들러를 임플리멘트해서 구현을 해야 됩니다. 컨텐츠 핸들러는 인터페이스 때문에 컨텐츠 핸들러를 임플리멘트한 후에 컨텐츠 핸들러에 정의되어 있는 모든 이벤트 메소드들을 작성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컨텐츠 핸들러는 임플리멘트해서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이 컨텐츠 핸들러를 구현한 클래스 안에는 컨텐츠 핸들러에서 정의되어 있는 모든 이벤트 메소드들을 작성을 하시면 돼요. 자, 컨텐츠 핸들러에서 제공하는 메소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요거는 제가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컨텐츠 핸들러에는 이렇게 11개의 이벤트 메소드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 각각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자, 우선은 컨텐츠 핸들러는 이렇게 구현을 하시면 된다는 것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핸들러까지 구현을 했으니까 XML 리더 객체에 컨텐츠 핸들러를 등록을 해야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현한 컨텐츠 핸들러 클래스 객체를 하나 생성한 후에 XML 리더 객체에 set 컨텐츠 핸들러란 메소드를 이용해서 컨텐츠 핸들러를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일은 뭐만 하면 돼요? 이제 XML 문서를 파싱하면 되겠죠. XML 문서를 파싱하는 거는 XML 리더 객체의 파스 메소드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 안에 XML 문서에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컨텐츠 핸들러의 구현이 끝났어요. 자, 이렇게 이 구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뭐 물론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왜 아무런 변화도 없냐? 제가 컨텐츠 핸들러를 구현한 이벤트 메소드들을 전부 다 빈 메소드들로 작성을 했죠. 실제 이 안에는 이벤트 메소드만 정의되어 있지 이벤트 메소드가 수행하는 역할은 정의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자, 어쨌든 컨텐츠 핸들러는 자, 이런 방식으로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로 new instance 메소드를 이용해서 삭스 파서 팩토리 객체를 생성하고, 두 번째로 new 삭스 파서 메소드를 이용해서 삭스 파서 객체를 생성한 후에 get xml 리더 메소드를 이용해서 xml 리더 객체를 생성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컨텐츠 핸들러를 임플리멘트한 클래스를 하나 생성을 하고 그 안에 컨텐츠 핸들러가 제공하는 모든 이벤트 메소드들을 정의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구현한 클래스, 그러니까 이벤트 핸들러가 구현된 클래스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하고 XML 리더 객체의 set 컨텐츠 핸들러 메소드를 이용해서 컨텐츠 핸들러를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XML 리더 객체의 파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XML 문서를 파싱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컨텐츠 핸들러를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뭐 그리 어렵지 않죠? 그냥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컨텐츠 핸들러에서 제공하는 이벤트 메소드들을 하나씩 알아보자고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XML 문서의 시작과 끝에서 발생하는 스타트 도큐먼트 이벤트 메소드와 엔드 도큐먼트 이벤트 메소드예요. 자, 스타트 도큐먼트 이벤트 메소드는 XML 문서를 읽기 시작할 때 발생하는 이벤트 메소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엔드 도큐먼트 이벤트 메소드는 XML 문서의 처리가 끝난 후에, 그러니까 XML 문서를 모두 다 읽은 후에 발생하는 이벤트 메소드가 바로 엔드 도큐먼트 이벤트 메소드예요. 자, 한번 작성을 해보죠. 자, 우리가 작성한 방금 전에 이 안에다가 제가 직접 구현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구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어플리케이션을 이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고 실행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 XML 문서를 읽기 시작했을 때 스타트 도큐먼트 이벤트 메소드가 발생해서 XML 문서 시작입니다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 그리고 XML 문서가 끝날 때 엔드 도큐먼트라는 이벤트 메소드가 발생해서 XML 문서 끝입니다라는 문구가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컴파일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봤더니 XML 도큐먼트 스타트란 문구와 XML 도큐먼트 엔드라는 문구가 출력이 됐죠. 자, XML 문서를 읽기 시작했을 때 스타트 도큐먼트란 이벤트 메소드가 발생해서 XML 도큐먼트 스타트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 그다음에 XML 문서가 끝났을 때 엔드 도큐먼트란 이벤트 메소드가 실행이 돼서 XML 도큐먼트 엔드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됐어요. 자, 이렇게 XML 문서의 시작과 끝을 알릴 때는 스타트 도큐먼트와 엔드 도큐먼트 이벤트 메소드를 이용하면 XML 문서의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컨텐츠 핸들러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어요. 자, 딱 두 가지 메소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스타트 도큐먼트와 엔드 도큐먼트. 자, 이 두 가지 이벤트 메소드는 종종 활용되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컨텐츠 핸들러에서 제공하는 이벤트 메소드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